단일사례 설계는 직접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기초선 단계가 있었고, 그리고 개입 이후에 그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개입선 단계가 있었죠. 그런 부분들을 직접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변화 지점을 여러 번 체크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보는 방식으로 그 효과를 관찰하는 부분들이 있었죠. 이때 이제 수집에 필요한 것들이 실제로 그러한 개입 이후에 혹은 개입 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표적 문제,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빈도, 지속기간, 크기로 수량화해서 체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라통이라는 하나의 표적 문제가 우리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통해서 이 우라통이 얼마나 좋아질지, 감소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. 빈도를 중심으로 체크를 한다면 일정 기간이 있었죠. 저희 단일사례 분석에는 기초선 단계가 있고요. 이 개입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선 단계와 모니터링 단계로 나뉘었죠. 개입 효과를 관찰하는 이 특정 시기, 예를 들자면 뭐 5회면 5회, 아니면 10회면 10회, 아니면 개월을 따지면 그 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우라통이라는 증상이 몇 번 발생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식의 빈도를 체크하는 방식. 그 다음에 우라통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간을 체크하는 부분 혹은 시간을 체크하는 부분, 이렇게 해서 기간이나 시간을 지속 기간을 체크할 수 있고요. 또 이 우라통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크게 분노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가볍게 인상을 찡그리거나 땀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증상으로 작게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뭐 우라통이 얼마나 시끄럽게 표현됐는지 혹은 폭력적이었는지 이런 그 크기, 이 문제 행동의 크기를 중심으로 수량화하는 방식으로 체킹이 가능합니다. 자, 이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. 어느 지점마다 순간 기록을 할 수도 있어요. 우리가 그 도로에서 주행하다 보면 속도와 관련해서 왜 그 카메라가 있죠. 속도 몇 킬로 이상이면 그 카메라가 찍히는 것처럼 순간 체크 기록은 어느 시점에 몇 킬로 이상이 되면 카메라가 찍히는 거.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도로에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가 찍히는 거 말고 구간 단속 지점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서 평균점으로 어떠한 그 속도의 기준이 이상이 넘으면 체킹이 되는 방식이 있죠. 그것처럼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문제를 체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갈등이 있는 두 부부가 있어요. 이 갈등이 있는 두 부부의 의사소통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상대의 말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를 체킹하는 그런 그 표적의 문제를 체킹하는 그런 그 조작화를 통해서 기초선 단계와 개입 후의 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대화하는 시간을 30분이면 30분 기간을 두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과정 중에 1분 단위로 해서 이 30분 간격 안에서 몇 번 이렇게 말을 막는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측정해서 그 변화량을 살펴보는 간격 기록 방식이 있고요. 또 매우 자주 발생하거나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는 이렇게 순간 간격을 기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점,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얼마나 자율학습을 잘 하는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나 패턴을 좀 만들어주기 위한 부분들로 표적 문제를 삼았다면 하루 중에 이 공부는 지속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루 중에 7시 반
이 되면 항상 그 시점에 체킹을 하는 거예요. 아, 이 시간에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고 실질적으로 계획된 학습을 하고 있는지,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일정한 순간을 체크해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서 어느 한 일정 기간을 두기가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의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경우,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행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연구일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의 자료 수집이 됩니다.